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LIS입니다. LIS는 2003년에 설립됐고요. 201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전자응용 가공 공작기계 및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 및 판매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BOE, 텐마, GVO, CSOT 등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고요. 각 업체들의 설비 투자에 의한 수주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18억 원, 영업손실 341억 원, 당기 순손실 2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151억 원 감소했고요. 큰 폭의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대표님, LIS 어떤 공시 오늘 살펴볼까요? 네, 이 회사도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가 좀 많았던 회사인데요. 공시를 좀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에만 총 5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공시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예고입니다. 회사는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좀 지정 예고가 된 건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 사유 발생일은 올해 1월 4일이었고요. 공시를 1월 5일, 그 다음 날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누적 불성실 공시법인 부가 벌점은 14.5점이 되는 겁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최종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부가 벌점 8점 이상이 되면 하루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관리 종목이 아니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공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시를 좀 지연했길래 먼저 보면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인데 사건의 명칭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인데 판결 결정 내용입니다. 채권자 ESAPM의 상거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추심 포기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소를 좀 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채권을 압류하겠다라는 이 허락을 좀 구했는데 법원에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채권자가 스스로 사건 신청을 좀 철회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총 4건의 사항을 좀 철회를 했고 회사가 그렇다면 좀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철회가 된 것인가 제가 좀 봤는데 자,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공시를 좀 찾아볼 때 자, 이 회사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좀 찾아보면 되거든요. 자, 지금 LIS 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보고 설명에 불성실만 쳐요. 자, 엔터 치면 자, 나옵니다. 그럼 최근 1년간의 어떤 시간권 한번 보죠. 최근 1년이니까 2001년도 1월 달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월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모두 허위로 공시해서 자, 부가 벌점 얼마 맞았죠? 9.5점에 공시 위반 제지금 3,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시 책임자 등의 교체 요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시 책임자 담당자 싹 바꿔라. 그리고 교체 사유는 고의에 의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공시 책임자와 공시 담당자를 교체하라. 자, 이게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작년 12월 20일에서 1월 14일 또 있었죠. 올해 1월 14일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는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 공시해서 또 마찬가지로 부가 벌점 5점을 받으면서 누적 벌점이 14.5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또 있었잖아요.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또 지연했는데 자, 이로 인해서 5점을 최근에 부과받았는데 또 예고에는 또 지연 공시를 했죠. 자, 전에 사례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예상될 수 있는 벌점이 몇 점으로 보여요? 5점 또 예측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LIS가 과연 14.5점을 초과할 것인가? 지금 0.5점을 초과하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공시 불이행이 지금 주는 부분 14.5점의 불성실 공시 이후에 이 확정 벌점이 몇 점이 될 것인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어떤 사례를 보면 네. 5점이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은 맞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충분히 이 지연 공시를 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정상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당수 14.5점을 좀 초과하는 15점을 초과하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좀 확정될 가능성이 좀 부각된 것입니다. 만약에 벌점 0.5점을 더 받아서 최종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지금 네. 회사 측의 최근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회사 측에서 좀 최근 인터뷰를 좀 봤는데, 제가 뭐 인용 보도 내용에서 좀 보니까, 자, 이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LIS의 대표는 자, 이런 이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벌점은 사라지고 작년 1월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네. 작년 1월 19일이니까 기준점에서는 1월 19일이 지나서 부가벌점을 받으면 이게 1년 단위로 클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2022년도 1월 19일이 지나면 지난해에 받았던 벌점이 1년이 지났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공시의 원공시일 기준으로 보면 사유 발생일이 1월 4일이라는 거예요. 사유가 이미 1월 4일이라는 건 1년 안에 발생이 된 거죠. 또 되는 네. 자,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설날 성내가 좀 많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헷갈리는 겁니다. 1월 19일 지나면 벌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적 벌점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좀 하지만, 자, 공시는 자,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1월 14일 날, 1월 19일 날 공시 불이행에 따른 최종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1년 후에 경과된 사항이 클리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원공시에 불성실 공시이 발생됐던 어떤 기점은 1월 4일에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날짜가 1월 19일 지나면 네. 클리어가 되는 요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어떤 누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회사 측에서는 기존 벌점이 사라지고 지연 공시로 인한 불성실 공시 그리고 고의에 의한 지연 공시가 아니라 이 법원의 송달을 기다리다가 채권자가 취하한 이 법원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공시한 거다. 그런데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제 실무자 관점에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진행되는 사건의 어떤 소치와 여부는 사건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송달이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전자수령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내부적인 공시체계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중대한 허위 공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네. 중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회사는 과거에 이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대한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허위가 있었고, 공시 책임자와 공시 담당자의 교체가 있었고, 그리고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같은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우려감 속에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요구가 또 빈번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와중에 경영권이 바뀌었습니다. LIS의 재무 유동성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네. 이 공시의 유형들을 좀 보면, 네. 자, 이걸 다시 좀 지우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소송 등이 좀 많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이 소송 부분이 금전 채권 관련된 이 분쟁이에요. 지금 회사 측에서 좀 인터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600억 원 정도의 이 대금, 이 채무를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580억 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네. 전체 채권이 약간 한 900원 정도의 채권을 받을 게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의 어떤 이 회수 여부를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전체 이 채권에 대한 어떤 상환 여력이 현재 일시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채권자 협의를 통해서 네. 분할 상환의 어떤 계획을 잡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최대 주주를 통해서 회사의 안정성을 좀 꾀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사실상 감지된 리스크입니다. 재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나와 있고, 네. 공시 리스크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선행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경영 활동을 좀 더 잘하고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오너가
회사의 대규모 출자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재무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고 부실 사업을 좀 정리해서 원가율을 좀 개선하는 그런 네.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실적만 잠깐 보더라도 네. 자 지금 매출액이 518억 원, 영업 손실 314억, 단기 순손실이 무려 277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체의 어떤 매출액 대비 영업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쵸. 500억 매출에서 네. 314억 원의 영업 관련된 이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이 재무 유동성의 악화 부분 네.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회사의 유동성 의문에 대한 어떤 제기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회사의 어떤 미래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인터뷰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네. 이행돼서 선행돼서 보여지는 자금 조달과 구조 조정 사업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향후 주가 전망 궁금한데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겠어요? 네, 지난 네. LIS 최근에 1월 19일 날 불성실 공시법이 네. 지정되면서 자 일별 주가가 어제도 6.1% 정도 하락했고 오늘 6%대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자 양일간 12%대 하락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상을 좀 보면은 지금 이 시그널 자체도 사실은 상승폭이 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의 어떤 상당 부분이 조금 저점으로 기존적으로 좀 보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업의 우려감이 실제 좀 반영되고 있고 유동성의 위기가 좀 고조가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시벌점 리스크가 사실은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공시벌점 누적벌점이 회사 측의 어떤 주장대로 지금 송달의 어떤 하루 차이에 대한 어떤 이견 부분이 있다면 좀 받아들여져서 좀 경미하게 끝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을 유발한 어떤 공시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차지하더라도 회사가 지금 이 일면에 있는 이 재무 유동성의 악화 그리고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사업의 어떤 존폐 이슈가 좀 있는데 최근에 뭐 누적 영업 손실이라든가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의 어떤 지정 요건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에 대한 어떤 존속 능력은 감사 보고서에 어떤 기재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하다. 즉 매수 금지.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5,000원입니다. 지금 기준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5,000원인데 네. 5,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자 추가적으로는 한 3,600원대 전저점 여기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네. 일단 이번 감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가 일단은 갚아야 되는 어떤 채권 채무에 대해서 유동성의 어떤 이 부족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감사인이 미래 사업 즉 계속 사업으로서의 어떤 이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된다면 회사의 어떤 재무 리스크를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자, 이 점을 좀 잘 판단해서 자, 지지점 5,000원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 좀 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